예, 안녕하십니까. 성결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최장렬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린 뉴딜 및 ESG를 위한 ICT 표준화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제가 TTA에서 오늘 발표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이 전략 보고서를 저와 한국에너지평가기술원에 계신 이상학 PD님과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그 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목차는 먼저 그린 뉴딜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 ESG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해외에 있는 정책 동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그린 뉴딜 관련된 ICT 국제 표준화 기구에 대한 동향들과 역할, 관련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용어나 정책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을 위해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경제 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재정 투자 및 제도 개선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한국판 그린 뉴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용어가 언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등장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2007년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프리드먼이 뉴욕 타임즈 사설 워닝 프롬 가든과 본인이 저서 코드 그린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고요. 이때 이제 화석 연료 산업계 보조급 지급을 중단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경우에 인센티브 부과하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녹색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했고요. 그 후에 이러한 그린 뉴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그 이후에 영국에서는 그린 뉴딜 보고서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정부 투자와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을 하자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 뉴딜이 본격적으로 이제 화두가 된 그런 배경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초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셧다운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성화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한 사람의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는 이제 스마트 워크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참여가 굉장히 저조해서 그것을 독려하고 했던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비대면으로 근무하는 것이 활성화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많은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위기로 전이된 경제 위기는 자연 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이 또 아직 부각이 되고 있어서 해외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 사회를 이행 중이고 있고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경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 정책인 그린 뉴딜 정책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러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해서 2025년까지 한 70조 가까운 이상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린 뉴딜 말씀하시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온난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 한 100년 동안 전 지구적으로 지구온난화가 0.85도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급격한 이제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1992년에 유엔에서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노력을 했고 이어서 97년도에는 교토의정서에서는 본격적으로 지구온난화를 규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2015년에 파리협정을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자발적으로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00여 개의 국가가 이거에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여기 참여하고 있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ESG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ESG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과 다음에 사회적, 다음에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재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 ESG와 관련된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어서 2006년 유엔에 있는 전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은 책임 투자 원칙을 제창하면서 마찬가지로 투자 의사 결정할 때 기존의 재무적 분석 외에도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구조도 이슈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SO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원칙, 핵심 주제, 이슈,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 바탕으로서 ISO 26000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를 이제 발간하고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에서도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2030 아젠다를 발표해서 총 17개의 목표를 추진하고 그 하위단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ES에 대한 확산과 이것이 공시에 대한 노력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업들에 대해서 ESG를 평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MSCI 평가 지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3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분야에 대해서 총 10개의 분야, 35가지 항목에 대해서 ESG를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CI ESG는 이제 공개된 데이터와 정보에 있는 자료들 활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기업도 참여해서 본인에 대한 ESG 수준을 나타낼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참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대학에서도 ESG 관련돼서 교과목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도로 많은 공감대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 살펴볼 것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리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에서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 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고요. 2014년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기후그룹과 탄소공개 프로젝트가 제시한 그런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에 따르면 2050년까지 기업에서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라는 기업의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이 목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되게 되어 있고요. 모든 기업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연간 전력 소비가 한 100기가와트 이상, 그리고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7월 기준에서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한 2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형 아리백을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확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그린 뉴딜과 ESG에 대한 배경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국내에서는 그런 그린 뉴딜과 ESG에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린 뉴딜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기후환경 변화에 노력이 크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 유럽 기후법을 발의해서 탄소 중립법을 발효했고 탄소율 매출 거래제라든가 탄소 국경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미국은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다시 참여해서 마찬가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넷제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에서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여러 가지 친환경 차라든가 그런 것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순위가 3위인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리 규약정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런 국가들에서는 ESG와 관련해서도 공시 규정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참여와 확산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보면 2020년 7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구조적 대전환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고요. 그 안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가지 항목이 있고요. 그린 뉴딜에서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전환, 그다음 녹색 산업 혁신 생태 구축의 그린 뉴딜 정책 발표했는데 올해 7월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서 추가로 탄소 중립 추진 기반 구조를 포함해서 4대 분야의 그린 뉴딜 2.0 정책을 추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그린 뉴딜 정책 자체가 이제 투자 사업 관련해서 그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개요에 따른 투자 산업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린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도시, 스마트 상하수도, 그다음 녹색 산당 같은 그런 투자 정책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살펴볼 대로 이제 ICT 표준과
연관성이 약간 높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그린 뉴딜을 위해서 ICT 표준화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표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17개의 주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와 환경 문제,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것은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선진국이나 중진국 또는 하위에 있는 국가들도 모두 참여해서 전 지구적인 이제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여기는 9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7번 등이 좀 더 그린 뉴딜과 관련된 항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ITU에서는 그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별히 기후변화와 전자폐기물, 에너지 효율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에서는 기후변화의 감시와 또 적응 노력, 그에 대한 대응 노력도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그런 최신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관련된 기술들도 이제 많이 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ISO는 또 여러 개의 테크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표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뭐 선박해양, 그다음 태양광 이용, 뭐 건물, 기후 환경 변화, 환경 에너지, 순환 경제 등 굉장히 포괄적으로 표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EC는 이제 전기 전자 쪽 분야의 표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제 전기 제조 관련된 부분의 표준화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고요. ISO, IC, JTC1의 SC39 같은 경우는 주로 굉장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또 많이도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표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통신 장비, 인프라에 대한 표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TTA에서 이제 표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 그룹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 분야라든가 통신 설비, 스마트 에너지 환경, 공공 안전 통신 분야에서 표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스마트 에너지 환경인 PG424에서 기후 환경 변화라든가 온실가스,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기후 환경 변화,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표준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TT에서는 매년 표준화 전략 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전략 맵은 다양한 중점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와 표준 전략들을 수립하고 관련된 표준 특허 등도 이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린 뉴딜 관련된 꼭지를 보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공공안전 분야에서는 에너지 설비 온실가스 감축 표준을 개발한다던가 그런 표준을 전략을 짠다던가, 스마트 공장에서는 스마트 공장 에너지 표준을 수립하고 스마트 공장에는 환경 저감 설비 운영 표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팜과 스마트 시티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표준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이 데이터 센터 설비 자원에 대한 효율 평가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블록체인 분야라든가 메타버스 콘텐츠라든가 뭐 스마트 모빌리티,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그린 뉴딜 관련 활동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효율화하는 분야 외에도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감 방송 미디어 분야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회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 대면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너지 소비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격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원격 회의를 통한 에너지 절감 부분이 있어서 그린 뉴딜 관련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개 있는 국제 표준화 기구와 국내 표준화 기구에서 관련 표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SG 관련해서도 국제 표준이 이제 많이 개발된 상황인데요. 이제 한국표준협회는 최근에 ISO, IEC에서 국제 표준 100선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ESG 분야에 대해서 ISO, IEC에서 발간된 국제 표준이 있는데요. 환경 경영 쪽 보게 되면 이제 환경 경영 시스템이라든가 에너지 경영 시스템 관련된 표준이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기후변화 부분에서는 온실가스 산정, 뭐 탄소 발자국, 그다음에 물 관리 등 히토류 분야에 대한 재활용 부분들이 있고요. 환경 오염이라든가 친환경 기술, 그다음에 순환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도 많이 표준이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사회적 책임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ISO 26000 표준이 좀 있고요. 인권이라든가 안전, 뭐 제품 안전의 부분, 그다음에 정보 보호에 대한 표준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에 대한 표준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윤리경영, 조직구조, 재무회계, 이해관계 관련된 표준들이 있고, 또 이해관계 쪽에서는 이제 IT 거버넌스라든가, 지방정부 품질경 같은 부분들이, IS, 관련 국제 표준으로서 개발되어서, 향후 이제 기업이라든가 해서 ISG 관련된, 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린 뉴딜과 그다음에 ESG 관련된 정치 동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표준 활동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린 뉴딜 이제 과제별 ICT 표준 추진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략에서는 3가지 꼭지의 이제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와 국도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 회복, 물관리 관리체계 구축 등의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와 관련된 과제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정부 과제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 모델링, 그다음에 태양광 친환경 자재의 그린 스마트 스쿨 구축과 관련된 어떤 구축과 투자 관련된 부분으로 좀 보여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이 당연히 구축하고 리모델링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 건물이라든가 이 스마트 건물이라든가 또 데이터 센터라든가 학교 산당 같은 부분에서 과연 에너지가 어느 부분이 지금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가를 파악하시기 사실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디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이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너지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요.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걸 위한 또 이제 기술이 마련되어야 되고 표준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꼭지를 본다면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빌딩 데이터 센터 에너지 관리 효율 개선 시스템에 대한 표준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기존 건물에 기존 전력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한 에너지 관리, 개선 기술이 마련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ICT 표준화 기술이 개발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 것이고요. 모든 항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공장과 관련해서 공장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과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장에너지 관리를 위한 참조 모델이라든가 정보 모델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마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보면 요즘은 이슈가 좀 덜하긴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동부가 국가 간의 미세먼지 관리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국제 표준화 문서로 만들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노력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발표를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린 뉴딜 정책,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ICT 표준화가 마련이 되고 정책이 적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린 뉴딜과 ESG 경영을 위해서 ICT 기술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한국판 그린 뉴딜 과제에 ICT 표준 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사업으로 꼭지는 있지만 그래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으로 ICT 표준 개발을 위한 세부 사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총괄 부서가 운영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ICT 국제 표준 전문가를 발굴하고 체계 활동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IQ SG5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표준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참여자 수가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정부 과제라든가 어떤 관심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정부 쪽에서 그런 세부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면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술 바탕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이 분야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표준화가 추진되어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